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기술주들이 랠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멈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9%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강한 모습이 보였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나 6월 금리나 기대감이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있었죠. 6월의 금리나 가능성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60%가 깨져서 56.7%였습니다. 계속 0.4%씩 떨어졌었거든요. 미국 시장은 기술주와 금리나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이슈였는데 일단 금리나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작년에 제롬 파월이 언급했던 거 올해 금리 3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을 할 건지 아니면 한 번이 더 2번을 할 건지 이런 얘기가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3번을 해야 되고요. 빠를수록 좋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번 주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 시장 부담이 주가를 약간 밀어냈다. 이렇게 해석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 소비 심리자 심리지수가 발표했는데 76.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 76.9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작년에 강한 반등 후에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둔화된 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2.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 전후에서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2%가 내려와야만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2%대 구경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즘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6거래일 동안 요 근래 6거래일 중에서 약 5거래일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로 거의 10% 정도가 빠졌죠. 그게 이제 시장을 좀 많이 흔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어도비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13%나 하락하면서 주가를 좀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화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건지, 연준은 정말 금리를 올해 3번을 내릴 것인지, 점도표를 또 보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 0.9%, 다우가 0.49%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사실은 다우는 그냥 행보입니다. 행보. 일정 구간을 박스에 갇혀있는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고점은 3월 8일 날 찍었지만 가격은 더 밀리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횡보에 있습니다.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유가의 흐름을 조금 봐둘 필요성이 있겠죠. 유가가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되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거주비 때문에 문제인데 주거비 때문에 거주비랍니다. 주거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유가마저도 오르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거의 2.3% 올라가지고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다시 거기서 멈춰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 FMC 회의도 있지만 일본 금융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일본 장세가 갑자기 약간 약세 흐름이 있어요. 일본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이후로 거의 약세, 그리고 지난주 내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 지금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지켜줘서 감사해 라는 뜻 하면서 보관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리느냐 안 풀리냐의 싸움이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인데요. 이거를 0에서 0.1%로 올릴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인데요. 일본은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와 임금 이 부분이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임금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올라간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지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올리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에다 금리 올리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시장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의 흐름도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상존하고 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해서 시장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탈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시장에 부담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하락은 우려에 대한 하락감이고 막상 금리 인상하면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뭐 수급으로는 현선물에서 외국인이 1조씩 팔았고요. 프로그램도 외국인이 거의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완전히 패대기 치다시피 했죠. 지난주에 그럼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삼성물산 주총이 있었습니다. 삼성 주총. 여기서 행동주의 펀드가 주장했던 게 있죠. 배당을 더 해라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부결됐어요. 78이었나요? 78대 22였나요?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거죠. 예, 물론 밸류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밸류업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막 바뀌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죠. 물론 반대표가 22% 정도나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가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을 던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자이 거의 2%나 빠지면서 아시아에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밸류업이 이제 시작이죠. 시장에서는 강제성의 부족, 그렇죠? 세제의 부족, 세제 완화의 부족,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뭐 변화가 오는지 봐야겠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물산 주총과 연관된 뭐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밸류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